10강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이 일요일 저녁이고 11시가 다 돼 가는데 오늘 여러분 수행평가 마감 날인데 어떻게 잘 하셨는지 걱정입니다. 예, 잘 하셨겠죠? 내일 아침에 약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빨리 찍고 쌤도 자야 되니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81페이지 2번 문제. 10번 문제가 아니죠. 10강 81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소가 작성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이 문제는 위정척사랑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위정척사의 흐름에 대해서 쌤이 언급을 한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때문에 좀 반사가 되는데 쌤이 보기에 이렇게 보는 게 조명이 좀 덜 반사되네요. 자, 위정척사 흐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쌤이 이거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앞에서 설명할 때 위정척사랑 개화랑 어떤 개념인가. 그래서 우리가 개화 시절에 조선부터 지켜온 어떤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개화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쌤이 일부에서 설명드릴 때 이 말씀 드렸어요. 위정척사가 나쁘고 개화가 좋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른 거다. 감정이입을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의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 지금의 생각으로 과거를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위정척사라는 건 이제 지키는 건데 이게 이제 시기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위정척사의 흐름을 시기별로 구분을 하시고 뭐 약간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암기를 할 때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고 그 당시 있었던 사건들을 알고 암기하면 좀 쉬우니까 무턱대고 암기하지 말고 좀 이해하고 암기합시다. 자, 70년대부터 60년대부터 봅시다. 60년대는 시기가 흥선대원군이 6373 흥선대원군이란 말이죠. 우리 앞서 공부했죠. 따라서 6373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이 60년대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했던 정책이 뭐예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잖아요. 이게 위정척사잖아요. 거부한다. 안 한다. 안 바꾼다. 그죠? 그러니까 쌤이 볼 때 60년대에는 위정척사의 리즈 시절이에요. 정부의 정책과 위정척사의 정책이 맞아떨어질 때잖아요. 이때 통상 반대를 했어요. 여긴 다 반대인데 통상 이제 무역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쳐들어올 때 처음부터 뭐 야, 우리는 너네 나라를 침략하러 왔어. 너네 나라 먹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진 않잖아. 처음에 뭐 길을 잃어버렸어요. 뭐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왔다가 물 마시러 온 김에 보니까 저희가 물건을 좀 갖고 온 게 있는데 무역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안 된다. 무역도 하면 안 된다. 통상 반대하는 거고 어, 또 척화주전을 주장해. 따라 척화주전. 뭐냐면 화친을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해.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있었던 사건을 보면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도 있었고 각종 양료가 있었죠. 병인 양료 있었고 뭐 신명료는 71년이긴 하지만 60년대 후반이라고 이어진다고 봤을 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양로 기정진이 있다 하시면 됩니다. 60년대는 뭐 쉽죠. 예, 정부 정책과 같이 가니까. 근데 70년대 가면 위정척사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왜냐? 정부 정책이 바뀌잖아요. 고종이 친정하게 되면서 난 아버지랑 달라 이래가지고 개화로 이제 운요 사건을 계기로 확 틀게 되니까 고종이 친히 정치하게 되면서 정책이 변화합니다. 개화 정책으로 바뀌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화인 거지 어찌 보면. 강화도 조약이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근데 이게 최초의 무슨 조약이에요?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개화 부작용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개화가 좋다면 살기 좋아야 되는데 개화 정책하고 나서 사람들이 살기 안 좋아졌잖아요. 일본한테 당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정책의 반대는 개항 반대. 왜 개항 반대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 뭐예요? 부산 외 두 곳을 개항해라잖아. 항구를 열어라. 그러니까 그 항구를 여는 개항에 반대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개항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임금한테 상소 올리니까 임금이 그랬겠지. 걱정하지 마. 쟤들 프랑스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우리가 일본을 옛날부터 좀 업신여겼잖아요. 외놈이라고 부르고. 아, 외놈이야. 전애들이 우리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이제 좀 무시했던 거지, 일본을. 그러니까 이제 전하 그렇게 쏘으시면 안 됩니다. 최익현이 등장하죠.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요. 최익현의 도끼 상소라는 게 있어. 상소를 올리는데 거기에 도끼를 딱 올려놔. 이거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저 죽이십시오. 엄청난 상소문인데 정말 명문이에요. 전하 쏘으시면 안 됩니다. 외놈과 양놈은 같습니다. 뒤에가 문제 풀면 또 나올 텐데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쌤이 그랬잖아. 위정적서라고 해서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 꼰대 같고 그냥 옛날 사람들 이야기 고루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유한한 것,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과 저들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무한한 것을 교환을 하면 겉으로 보면은 뭐 같은 값어치를 교환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그런 게 아니다. 굉장히 어떤 서양 제국주의들의 어떤 그 침략적 속성을 꿰뚫어보는 아주 명문이거든요. 이게 수능에 나왔던 그런 표현이에요. 침략적 속성을 꿰뚫어 보았다. 그죠? 아주 이 날카로운 어떤 비판이 있었던 최익현 선생님의 어떤 외항일체 개항반대는 몇 년대다? 70년대라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80년대로 넘어가면은 정부가 그래도 계속 개화 정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유포해요. 이것도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청나라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황준센이라고 하는 청나라 외교관을 만나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너네는 내 동생이야 뭐 이런 개념 생각이 있잖아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너네 요즘에 개화하고 힘들지. 사실 우리도 해봤는데 청나라도 개화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었어.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개화하면 잘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어떤 교과서로 하나 줘. 개화의 교과서. 그게 조선 책략, 조선의 어떤 미션 이런 책략을 책을 주는데 그 책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뭐 되게 길지만 요약을 해보 한 줄 요약해 보면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랑 연결되고 일본이랑 이제 관계를 계속 맺고 연미국 따라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세 번 시작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라. 근데 우리가 친중국 결일본을 하고 있잖아. 연미국은 안 하고 있었으니까 미국이랑 연결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린 미국이랑 연결될 건덕지가 없잖아. 사이가 안 좋잖아. 심지어 막 신미학료 때 막 제너럴 쇼보도 막 그러니까 이거를 청나라가 주선을 해주고 청나라가 또 이제 서구 열강에 또 어깨 한번 올라가는 거지. 야 조선 전번 내가 알아.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뭐 이러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랑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 정부가. 그러니까 이걸 또 반대하는 거야. 80년대는 자 잘 봐. 60년대 무역하면 안 돼요. 70년대 항구 열면 안 돼요. 근데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80년대는 이거야. 개화 자체를 하면 안 돼요. 통상 반대, 개항 반대, 이제 개화 반대로 가는 거야. 미국 수교로 반대하고. 이게 이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고 지금도 우리 대구 영남 지방이 좀 보수적인 동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남 지방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상소문을 공동 상소문을 올리거든요. 여기 이제 무슨 책을 반대하는 내용이겠습니까? 그죠? 조선 책략을 반대. 그러니까 조선 책략 내용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하자는 내용이니까 이 이만손의 영남만이소 내용은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하면 저기 뭐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겠지. 그러니까 특히 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왜 하냐면 러시아를 막으라 그랬거든요. 방러하려면 해야 된다. 다 똑같아. 이 책 내용이 그거야. 이 영남 안인서 내용은 그거야. 뭐 러시아든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 다 똑같은 놈들이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당연히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있었겠죠. 또 90년대로 가면 그래도 계속 개혁 정책을 하고 개혁 정책도 안 되잖아. 을미사변 당하고 막 단발령 당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90대 가면 에라 모르겠다 이제 총칼을 드는 거지.
그래서 항일 의병 투쟁으로 나가고 뭐 을미을사 정미 이거는 우리가 뒤에 가면 또 공부를 할 거고요. 유인석 이송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 70, 80, 90년대 있었던 정치적 사건들 그리고 어떤 반대들을 했는지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한번 쌤이 골라드릴까요? 70년대하고 80년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0년대는 아예 단독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의병으로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되고 시기 구분하는 건 70년대 최익현 선생님이 아까 외항일체론과 영남만인소가 조선 책략과 연관돼서 많이 나오니까 70년대, 80년대 구분하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로 가봅시다. 쌤이 좋아하는 하늘색으로 바꾸고 요 내용이 뭐냐면 영남만인소예요. 보세요. 러시아를 꾸며냈고 아무도 관계없는 미국을 등장시켜서 뭐 일본을 앞잡이로 삼아서 중간에 연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이 방러하려면 러시아를 막으려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하라 그랬잖아. 다 헛소리다.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은 오랑캐다.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배경으로 적절한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이죠. 조선 책략이 유포되고 정부가 이거를 개화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니까 아닙니다라고 반대하는 거죠. 아간파천은 나중 일이죠. 을미사변 일어나고 와이프 죽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러시아 공상하느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대한제국 세우는 거죠. 러일전쟁은 더 뒤의 일이죠. 1904년 만민공동회는 이 아간파천 시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 죽고 무서워서 러시아 공상하러 도망간단 말이지. 근데 이때 글로벌 호구가 돼요. 생각해봐. 야, 임금이 자기 군거리 무서워서 다른 나라로 망명한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다른 나라 대사관으로 도망간 거 아니야. 할 말 할안 너무 쪽팔린 일이죠. 그래서 러시아에게 뭐 이권 침탈 당한 건 물론 이거니와 다른 나라들한테 당하거든요. 그때 그러면 안 돼요. 돌아오세요. 쪽팔립니다. 라고 등장했던 게 독립협회고 물론 만민공동회는 좀 더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랑 관련된 거보다 뒤일이라는 건 홍경래의 나는 더 앞에 얘기죠. 19세기 세조정치에 대한 반대고 홍경래의 난 1811년 이건 62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다 앞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2번 80년대 위정척사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82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예. 인물을 골라라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볼까요? 경복궁 중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당백전이 나왔죠.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누구죠?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이런 얘기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장룡령은 누구 거죠? 정조 거죠. 그 뒤에 문제를 좀 풀어본 친구들은 알 텐데 이거 지금 되게 쌤이 지금 문제 풀이하는데 지금 3번인가 4번 하는 것 같아. 4번, 5번 하는 것 같다. 장룡령 정조, 왕권강화, 귀장각 장룡령. 지편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오는 거죠. 갓세정. 기인제도 고려시대 태조 왕건이 한 거죠. 호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신강 기인제도 했다. 일종의 어떤 인질제도였죠. 비변사 축소 왕권 강화했다. 이거 쌤 앞에 설명도 드렸죠. 앞에 그 일부에서 예. 비변사라는 거는 변방의 일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임시 군사기구였는데 이것이 임진왜란 계기로 커진다. 그래서 비변사가 커지면서 왕과 의정부와 육조의 정상적인 조선 시스템이 약해진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시킨다. 정답 4번. 정동영성 이문서 폐지 공민왕 때 반원 자주정책 중에 하나이죠. 정답은 4번. 쉽네요. 자, 다음 문제 82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흥선대원군의 이야기죠. 여기 써져 있네요. 그냥 대놓고 흥선대원군
호포제, 쌤이 흥선대원의 개혁 정치 중에 가장 높이 샀던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서원철폐. 그죠? 이 호포제랑 관련된 이야기는 선생님이 앞에 설명할 때 한번 일부에서 드렸고, 서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또 드리면 정말 반대했던 애들이, 그러니까 뭐 반대할 때 저나 저희들이 이제 삥 못 뜯으니까 없애면 안 돼 이렇게 반대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핑계가 이거였던 거야.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고 유교의 나라인데 성리학과 유교를 공부하는 것이 어디다? 서원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면 조선의 근본을 흔드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흥선대원이 그랬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너 말 잘했다. 정말 중요한 곳이 서원인데 서원이 백성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도둑의 소굴이 됐다. 그 얘기하면서 공자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백성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나는 그냥 묻어버리겠다. 게임 끝. 공자가 어떤 인물이에요? 유교에서 공자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라는 거는 뭐 교회에서 하나님 역할이잖아. 근데 그거를 백성한테 도움 안 되면 묻겠다. 게임 끝. 너네 서원에서 모시는 너의 조상이 공자보다 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닥치고 있어라 이런 얘기지. 그죠? 왕권 강화 정책, 민생 안정 정책, 호포제와 서원 정리. 자, 탕평파는 영조 거죠. 정조 탕평 정책. 신문제 폐지는 고종이 가보개혁 때 저 뒤에 하는 얘기고요. 문벌 폐지, 공삼 노비제 혁파. 국가재정 확충이죠. 닥치고 내 양반 너네들도 군포 내. 친원세력 숙청 국민학 얘기가 앞에 또 나왔었지 방금 전에. 호정 및 공신 세력 약화, 고려 광종 때 이야기. 흥선 그 태조 왕건이 너무 호족들을 키워줬잖아. 그래서 이 고려 광종 때에는 그런 호족들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노비제와 그 유명한 노비제란다. 과거제도와 그 유명한 노비양건법. 그래서 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비들을 검사해서 양인으로 바꿔주는 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쉽네. 자, 다음 문제도 역시 이제 흥선대원군 문제고, 요거는 대외 정책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공부하기 좋게 되는 순서대로 나오네요. 다음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배경은 다음 사건을 구실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냐? 제너럴 셔머너 나왔죠. 미국 빼고 제너럴 셔머너 나오면 미국이 나와야 되고 평안도가 있고 대동강이 있잖아. 쌤 그 얘기 했었지. 원래 애들이 가려고 했던 건 한강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가서 한양에 겁을 주려고 가는데 애들이 바보같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평양 대동강으로 가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평안감사였던 박규수가 박규서 자체는 개화파거든요. 근데 참 박규수 대단한 것 같아. 자기 어떤 개인적으로는 개화파이지만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이 또 평안도 감사이다 보니 나라를 쳐들어온 또 적들을 또 작살내는 거지.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를 작살내더라. 이걸 구실로 뭐가 일어나? 이거 보면 좀 쉬울래나?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죠? 예. 제너럴 셔머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신미양요다. 미국 애들이 5년 뒤에 왜 우리 배를 작살낸 거야? 그래서 쳐들어왔다. 유명한 미미광어 나오는 거지. 미미광어. 그치?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신미양요 고르면 되죠. 정답 1번. 제너럴 셔머너 때문에 신미양요가 발발했다. 뭐 너무 간단한 이야기고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 숙종 때 청나라랑 관련돼서 여기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누구 땅으로 할 거냐. 그래서 백두산의 경계를 정하는 비석이다. 고종 강태 이건 190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앞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은 이게 너무 유명하고 많이 나오는 거죠. 1907년에 있었던 일, 혜택, 헤이그 특사. 너네 왜 헤이그 특사 보냈어? 우리 일본 욕 먹었잖아. 고종 강퇴시키고. 그래도 불안해. 1907년 정미 7조약 차관 정치.
그죠? 1907년 정미 7조약 차관 정치. 그리고 그래도 불안해. 너네 군대 없애. 해산된 군인들이 그냥 집에 갑니까? 이런 말도 안 돼. 의병에 합류하게 돼서 정미 의병의 전투력이 올라가더라. 다 7년에 있었던 일이죠. 함경도에 방공령이 내려졌다. 파리 쪼미 이후에 82년에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는단 말이야. 파리 쪼미 이후에 80 그러니까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 경제 파트 13강인가요? 경제 파트 할 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76강조로 우리가 일본한테 털리잖아. 그지?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다가 82년도에 그 조선책략이란 책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연미국화라고 돼 있었잖아. 그래 미국이랑 파리쪼미를 맺어. 따라 파리쪼미. 76강조. 파리쪼미.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맺는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들어간 게 뭐냐면 거중조정이라는 거야. 거중조정. 거중조정. 조선이랑 일본 사이에 미국이 거해서 가운데 거해서 조정해 준다는 거야. 그 조선 편을 들어주겠다는 거지.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잖아.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거중 조정을 얻어내면서 또 뭐도 얻냐면 그걸 얻어내요. 관세도 얻어내요. 관세. 외국 물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세금 때리는 거 있죠. 우리가 미국 물건은 관세도 때릴 수 있게 돼요. 미국에는 일본한테 못 때렸잖아. 일본한테는 쓰리무 그래갖고 무항세, 무관세, 무제한 유출이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관세도 때릴 수 있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근자감이 생겨가지고 야 일본 이리 와. 야 우리 미국한테도 관세 받는 나라야. 너네 관세 좀 내. 그래서 일본이랑 조약을 76강조 이후에 새로 맺어요. 그래서 뭐 생기냐면 우리가 일본한테 관세도 때릴 수 있게 됐고 방공령 그래서 우리의 곡식도 방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곡식을 방어하는 방공령을 이제 83년에 때릴 수 있게 됐고 이제 그 6년 뒤에 방공령을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물론 실패하죠. 일본이 한 달 전에 알려야 한다. 방공령을 내리기 전에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지만 내리게 된 건 이때가 내리게 되는 거야. 뭐 연도를 굳이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흥선대원군 시절 이거랑은 훨씬 더 뒤야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러시아 주도로 삼국 간섭이 일어났다. 94년도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미리 공부하고 온 친구들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해잖아요. 가보면 뭐 동학이 시작이 되죠. 고부농민봉기, 1차 봉기, 뭐 전주화약. 그래서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고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청일전쟁이 발발한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우리한테 1차 갑오개혁을 강요하게 되고 2차 봉기, 우리나라 동학 봉기가 일어나고 우금치에서 우리 동학 봉기를 작살내고 난 다음에 일본 애들이 승기를 잡고 2차 가역을 강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85년 다음 해가 되면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맺고 청나라를 비읍시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땅도 뺏고 돈도 뺏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위에서 보고 있던 러시아 큰형님이 야 너네 재팬 니들이 뭐가 있다고 너네 뒤에 누가 있는 거 다 알아. 미영이 미국 영국 쌤이 그래서 그런 표현 썼잖아. 일본 여친 미영이 일본 여친 누구? 미영이. 그래서 미영이가 있는 거 다 알아. 그래가지고 이 서양 세력 미국과 영국이 이 아시아에 들어오는 일본을 등에 업고 들어오는 걸 못 보겠는 거죠. 그래서 어,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혼자 하면 좀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를 데리고 와. 독일 왜 독일, 프랑스냐면 미영이의 또 적이 또 독일, 프랑스잖아요. 내 친구, 내 적의 적은 내 친구죠. 미안합니다. 코로나 아니고요. 내 적의 적은 나의 친구.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사이가 안 좋았던 독일, 프랑스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야, 너네 청나라 땅 돌려줘. 아니면 우리랑 한판 붙어. 일본이 깽행하지. 그래서 조선이 야 역시 청나라 잡는 건 일본인데 일본 잡는 건 러시아구나. 그래서 친러를 하죠. 친러.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니까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겼는데 죽 써서 러시아 줄 일이 있냐. 그래서
이거는 고종은 했을 리가 없고 고종을 움직이는 게 이제 민씨 중전이다. 민씨 중전을 죽이자. 그래서 밀미사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쌤이 그냥 상업간섭이 아니야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쌤이 이 흐름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쌤 강의를 잘 듣는 친구들은 쌤이 이 얘기를 한 지금 3번, 4번째 하고 있다는 거 알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길게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원인을 물어보고 있네요. 프랑스 강화도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뭐야? 병인양요죠. 1866년에 병인양요인데 병인양요에 보면은 뭐 양원수 부대 그죠? 정족산성 나오고 응? 그죠? 예. 병인양요인데 병인양요 일어난 이유가 뭐다? 병인양요 일어난 이유가 뭐다? 병인 박해 때문이자.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양요가 일어난 거 아니야? 그죠?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 골라보면은 뭐 정답 5번, 4번이네. 그죠? 병인 박해가 일어났다.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러나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촉합이는 신미양요 이후죠. 앞에서 했었죠. 신미양요 이후에 우리가 프랑스도 앞에서 막아냈지. 뭐 오페르트 독일 그놈도 막아냈지. 뭐 앞에 제네랄 셔머너도 막아냈지. 또 신미양요 미국도 막아냈지. 그래서 와 근자감 쩔어 이래가지고 전국에 화친을 배척하는 비석을 세우더라. 조선 측량 유포는 80년대 위정척사라는 거 앞에서 금방 했어요. 명성황후 실사건도 뒤의 이야기라는 거. 왜 명성황후 사건이 일어났다? 친러했기 때문이다. 사문간서부터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4번 정답이고 영국 거문도 점령. 이것도 쌤이랑 문제 계속 풀이한 친구들은 알 것 같지만 쌤 생각만 해도 4번째 나온 것 같아. 카톡이 왔네요. 84년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아, 앞에서 쌤 설명드렸죠. 우리가 똑같아. 갑신정변이 결과가 저기 뭐야 청나라 힘이 세지잖아. 그러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유가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내정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결과 갑신정변의 결과 청나라 내정 간섭이 더 세지잖아.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러시아를 어떻게 끌어들여서 막아볼까 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미략을 맺는데 이게 소문이 다 났나 봐요. 그래서 영국이 알고 러시아 세력이 또 아시아로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영국이 와요. 우리나라 정말 진짜 안타까워. 우리나라 땅인데 그 영국이 검도를 먹어요. 2년 동안 먹거든요. 85년부터 87년까지 2년 동안 먹어. 참 어이가 없지. 그 심지어 애들 와갖고 지들이 천번 땅이라고 포트 해밀턴이라고 해밀턴 항구 이렇게 부르고 그래. 어이가 없는 거지. 지금 갑신정변 이후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정답이 되기는 2% 부족한데 오답 보기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28분 됐네. 여기서 끊고 갈게요. 그러면 10강 3부 끝난 거예요. 4부 때 만납시다.